오늘 저녁, 나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다. 요즘 들어 아내 민지가 자꾸 변하는 것 같아서 불안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활발하고 다정하지 않다. 오늘도 집에 돌아오니 민지는 TV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나를 본 것도 아닌 채로 TV만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피곤한가 싶어서 조용히 방에 들어갔다. 아무 말 없이 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요즘 우리 사이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저녁 식사 후 민지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오늘부터 이 앱을 써볼래?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 앱은 사람들이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앱이었다. 나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조금은 의심스러웠다. 우리가 이제까지 별로 대화하지 않았는데 이런 앱이 무슨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제안에 무작정 따라가기로 했다. 민지는 내게 설치 방법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앱이 우리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줄 거야. 나는 그냥 그래라고 대답하며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매일 이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했지만 점점 민지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앱은 민지가 하루 동안 겪은 감정의 변화를 차트로 보여주었고 그 차트를 보면 그녀가 하루 중 어느 때 가장 행복했는지, 언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처음엔 이것이 단순한 게임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민지의 감정 변화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민지는 여전히 나와 대화할 때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 나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민지가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그녀의 기분도 점점 다운되는 것 같았다. 아침에 나는 그녀의 스마트폰을 잠시 보게 되었다. 평소에 민지는 전화기나 메시지를 숨기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바로 그날부터 민지의 행동을 조금씩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앱에서 민지의 감정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그날 스트레스 수치가 급격히 높아졌고 기분이 매우 불안정해 보였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민지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지 못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지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더 늦어졌다. 나는 점점 더 그녀가 나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집에 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대답이 흐지부지했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부터 민지의 스마트폰을 더 자주 보게 되었다. 그 안에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이상한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그 메시지들은 민지가 다른 사람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나는 그것이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하루는 민지가 샤워를 하러 갔을 때 나는 그녀의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서 나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 이름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과의 메시지 내용은 아주 친밀하고 때로는 민지가 그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듯한 내용도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린 것 같았다. 민지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그녀가 내게 보여준 거리감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모두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민지가 자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계속되었다.
나는 이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너무 아프고 동시에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본 메시지들은 내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 그 다음 날 나는 민지에게 아무 말 없이 앱을 켰다. 민지의 감정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다. 그때 앱에서 갑자기 뜬 메시지가 나를 놀라게 했다. 민지의 감정 상태가 예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불안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다. 나는 그 메시지가 단순한 오류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민지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 내 마음속에서는 너무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의 답을 찾기 전에 나는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했다. 민지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의심이 커져만 갔다. 그녀는 여전히 집에 늦게 돌아왔고 나는 그녀가 나를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집에 오면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는 언제나 어색하고 짧았다. 나는 마음속에서 점점 더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왜 그녀는 그렇게 변했을까? 왜 나와의 대화에서 거리를 두는 걸까? 그 답을 찾으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나는 다시 앱을 열어봤다. 민지의 감정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녀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보냈다. 나는 처음에는 그냥 불안정한 하루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날들이 지나면서 민지의 감정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감정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민지의 하루 일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계속해서 확인했다. 민지는 나에게 일상적인 말을 할 때도 항상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민지가 집을 나가기 전 그녀의 스마트폰을 잠시 보게 되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들이 나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그 메시지에는 민지가 모르는 사람과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메시지 내용은 매우 개인적이고 감정적이었다. 내 마음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었다. 민지가 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부터 더 이상 민지를 믿을 수 없었다. 그 후 몇 날 며칠, 나는 민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기 위해 그녀를 계속 추적했다. 어느 날, 민지가 집을 나설 때 나는 몰래 뒤를 따랐다. 그녀는 한 커피숍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남자와 만났다. 그 남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대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지가 나에게 아무 말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앱을 확인했다. 민지의 감정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그녀의 감정이 그 남자와 만날 때마다 급격히 상승했다. 나는 그때 느꼈다. 이 앱은 그녀의 감정을 정확히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랩은 그녀가 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 남자와의 만남은 민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민지에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진실을 찾아내고 싶었다. 내가 그녀를 추적하고 랩을 분석하며 그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점점 더 복잡해졌다. 나는 민지가 정말 나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항상 좋은 아내였고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평생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었다. 어느 날 나는 민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민지가 그 남자와 긴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감정적이었다. 민지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내게 보여주지 않은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더욱 충격을 받았다. 나는 민지가 나와의 관계에 대한 불만을 그 남자에게 털어놓고 있다는 사실에 무너졌다. 그 남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민지가 그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앱에서 또 다른 알림을 받았다. 앱은 민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을 추적하는데 매우 정확했다. 그 알림은 민지가 그 남자와 만났을 때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 남자와 있을 때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더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민지가 나에게 더 이상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속이고 있었고 나는 그 속임수의 끝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내가 민지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그녀와 대면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마음속에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민지의 감정, 랩에서 본 기록들, 그녀의 행동들. 이제 나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날 나는 민지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다시 한번 그녀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증거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 민지는 나에게 점점 더 멀어졌고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다. 나는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다. 그동안 내가 확인한 메시지와 앱의 데이터는 모두 그녀가 다른 사람과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속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다.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증거가 나를 더욱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 나는 민지에게 모든 것을 물어봐야 했다. 그녀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민지에게 직접 묻는다면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먼저 그녀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날 밤, 민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였다. 민지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진실을 알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민지가 밖에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다시 한번 민지를 뒤쫓기 시작했다. 민지는 커피숍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봤다.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지는 그 남자에게 매우 편안한 모습을 보였고 나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순간 민지가 정말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 남자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이제 더 이상 민지와의 관계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앱을 열어보았다. 이번에는 민지의 감정 상태가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남자와 만날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민지가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매우 편안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민지는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알았던 민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알림을 받았다. 앱에서는 민지가 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나와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 모든 증거는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민지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너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그날 밤 나는 민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그녀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다. 앱에서의 기록, 그녀의 행동,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정들. 나는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제 민지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때 나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내가 민지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지 않고 그녀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민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만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대신 내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민지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아내기 전에 나는 내 자신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민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본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는 그 답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지가 왜 나를 이렇게 떠나가는지,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진실을 찾는 것만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다시 한번 민지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그녀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내 눈앞에 펼쳐졌다. 민지가 그 남자와 얼마나 깊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모든 메시지들이 내 마음을 점점 더 아프게 했다. 나는 그녀의 감정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민지가 나에게 속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증거를 모으는 것에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민지에게 진실을 묻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는 민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이제는 그녀의 진심을 알아야 했다. 그녀가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말이다. 그날 오후, 나는 민지가 집에 있을 때 그녀와 마주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민지는 나와 마주할 때마다 눈을 피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나는 그런 그녀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순간 그녀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을 꺼내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민지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는 민지에게 진실을 묻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민지가 또 다른 일정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말을 꺼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민지, 나랑 좀 얘기할 수 있을까? 민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알지 못하는 민지의 진심을 알아내고 싶었다. 그동안 내가 본 것들은 모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민지는 나에게 숨겨진 어떤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나는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세상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또다시 그녀의 반응이 두려워졌다. 민지는 내가 묻는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피할까? 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동안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민지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더 늦어졌고 그 사이에 나와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 나는 그것들이 다 민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의 일부분이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 나에게 점점 더 멀어져 갔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그것을 알아야만 나는 이 모든 혼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민지는 내 물음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다. 민지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그 남자와의 관계는 정말 단순한 만남일 뿐일까?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을까? 나는 그 모든 질문들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민지는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그저 내 눈을 피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나와의 관계에 대한 감정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민지는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고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었다. 민지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그 남자와의 메시지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 내용들은 점점 더 감정적이고 깊은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들이었다. 나는 그 남자와 민지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남자가 민지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남자와 민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더 이상 알리지 않은 비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깊은 혼란에 빠졌다. 나는 민지가 나에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나는 그녀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
그 모든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쌓여만 갔다. 이제 나는 진실을 알고 싶지만 그 진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워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민지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그동안 내가 미루어왔던 것들을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 민지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모든 것들, 그녀의 감정과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이제는 알고 싶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여전히 민지와 그 남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떠 있었다. 그 내용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 남자와의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우정이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나와의 모든 것을 잊은 듯 했다. 나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너무 복잡했다. 민지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에 대해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민지와 어떤 관계인지를 더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점점 더 괴롭게 만들었다. 내가 민지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이 모든 의문을 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민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말을 꺼냈다. 나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내가 알고 싶었던 진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녀가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 그렇게 멀어졌는지 말이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말하는 동안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태도는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지 않으려 하는지 궁금했다. 나는 그런 민지의 행동을 볼 때마다 그녀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나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민지에게 다시 묻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본다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증거들이 그녀의 감정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더욱 키웠다. 나는 그동안 민지를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진심을 알고 싶었다. 그 남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민지가 그 남자에게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날, 나는 민지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묵묵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때 알았다. 민지는 나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내가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민지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을 다 알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그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내가 민지에게 묻지 않으면 그 답을 알 수 없다. 나는 민지가 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그녀가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욱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민지는 나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진실을 듣는 것이 두려웠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스마트폰을 열어보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찾았던 증거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민지와 그 남자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 남자는 분명히 민지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며
나는 민지가 그 남자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민지에게 나와의 관계보다 그 남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였다. 그때 나는 마음속에서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나는 민지에게 물어봐야 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녀의 감정과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 더 이상 모르고 있을 수 없다. 나는 민지에게 진실을 물어보면 그동안의 혼란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걱정도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을 알아야만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될 진실이 무엇일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이제는 그 모든 혼란을 끝내고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다. 그날 나는 결국 민지에게 물어보았다. 그녀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내가 알지 못한 진실을 마주하고 그 모든 혼란을 끝내고 싶었다. 나는 긴 시간을 두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민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녀에게 묻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지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 보였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 물어보았다. 민지, 나와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 궁금해. 나는 그런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내 말을 듣고 민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알았다. 민지는 내가 진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숨기고 있었고 그것을 털어놓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민지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동안 나는 민지를 믿고 싶었지만 그녀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었다. 그 의문들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답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보다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했다. 결국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나는 그동안 너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많았어. 그 남자와 나는 정말 특별한 관계였어. 그녀의 말에 내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나는 민지가 그 남자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민지는 나와의 관계보다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더 이상 민지와의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나와의 관계를 떠나 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그 남자와는 어떤 관계였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민지는 나와의 관계를 떠나 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와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민지를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남자에게 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 후 나는 민지와 멀어지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지는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놓아주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지와의 관계가 끝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동안 내가 가진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민지와의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내가 민지를 떠나보낸 만큼 나도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야 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민지에게 쏟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지를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그 감정을 이겨내기로 했다. 민지가 나와의 관계를 끝내고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나도 그녀를 존중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민지와의 관계를 잇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나는 민지의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민지는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아가기로 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나는 이제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나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